예, 솔직하게 그냥 뭐 답답한지.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게 편안하게. 과일은 요새 뭐가 좀 안 팔려요? 원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게 좀 시즌이. 뭐 골고루 다 잘 안 팔려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네. 옛날에 반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다 자꾸 주위에서 대형마트들 생기니까 자꾸 대형마트들로 다 사람이 빠지고. 한 30% 이상은 줄었다고 봐요. 왜 그렇다고 좀 생각하세요? 다들 힘들다고 해요. 경기가 힘들다고 해요. 어려우니까. 네, 가게 문 닫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떤 손님들도 문 닫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골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을 해주셨는데 이 전통시장을 예면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뭐 나라한테 좀 바라는 게 있다, 상인으로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경기 좋아지는 거 외에는 뭐. 네, 1인 가구 증가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식품과 위식 산업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17년도 식품산업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식품 외식 산업 규모는 약 192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주점을 포함한 음식점 사업체 수는 66만 개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 78명당 음식점 1개가 존재할 정도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22.5%,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10명 중 4명이 아침을 굶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또는 잠을 더 자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한 아침 간편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오뚜기 3분 카레. 1981년 국내 최초의 즉석식품이 출시된 이후 간편 가정식 시장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과 탕, 찌개까지 제품이 다양해졌고 요즘엔 지역 맛집의 조리법을 그대로 들여온 제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편한데 제대로 다 들어있으니 갖춰져 있으니까 요즘들은 잘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냥 끓인 것처럼 맛있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1, 2인 소형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간편 가정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최근 2년 새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년 30-40% 이상씩 성장해서 전국적으로 라면 시장의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5년 전 연간 7천억 원대였던 간편 가정식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7천억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신선식품까지 모바일로 구매하는 엄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손으로 몇 번 터치만 하면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쇼핑.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편견이 깨지면서 신선식품까지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에서 모바일 매출의 비중은 67.8%를 기록했습니다. PC 매출 비중인 32.2%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014년 신선식품의 모바일 매출은 28%였는데 3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을 접해서 스마트폰도 잘 다루는 세대가 지금 구매력이 큰 30, 40대가 됐고 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장을 볼 수 있는 모바일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장보기가 보편화되자 유통업체에서도 신선식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엄지족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카카오와 손잡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장보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마트몰 상품을 산 뒤에 신세계의 예약 배송 서비스인 SSG 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홈플러스는 자사 쇼핑몰뿐만 아니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당일 배송 전용관을 열면서 판로를 넓히고 배송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해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업체들도 당일 배송, 예약 배송을 내걸고 모바일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티몬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슈퍼 예약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위메프는 밤 10시까지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2길 배송해줍니다. 주로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하는 데 불과했던 급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염, 저칼로리 반찬부터 유명 맛집과 협업해서 선보이는 메뉴까지 다양한 식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제 소스로 양념한 갈비, 곡물과 버무린 새우튀김, 다양한 재료를 섞은 퓨전 김밥을 꽃잎과 과일로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한 팀이 돼 창의적인 급식 메뉴를 선보이는 조리경연 대회입니다. 포천의 지역 특산물인 막걸리와 두부, 포도를 이용해서 포천 이동갈비의 세계화를 위해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기업이 운영하는 위탁급식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지난해에는 6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별화 전략을 통한 업체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염, 저지방, 저칼로리 반찬은 트렌드가 됐고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무항생제 고기만 사용한 식단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급식업체들은 저마다 특화된 메뉴를 앞세워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지방과 몸무게를 측정하고 영양사가 식단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구내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다 보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덜 짜게 먹어야겠다, 양도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소나 고기 등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운반 중에 훼손되기 쉬운 식자재를 최적의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 특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도권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건설하게 되었고 무조건 빠른 배송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 적시에 배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값싸게, 간단히 한 끼 때우는 것으로 여겨졌던 급식 메뉴가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소비자의 건강까지 챙기는 웰빙 식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이 늘고 결혼을 했어도 자녀 없이 맞벌이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1년 1조 1천억 원대였던 국내 간편식 시장은 2015년에는 1조 7천억 원대를 기록해 4년 만에 51%가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편식은 도시락이나 김밥 등 즉석 섭취식품, 국이나 탕 등 약간의 조리 과정만 필요한 즉석 조리식품, 과일, 샐러드 등 씻거나 잘라서 먹는 신선 편의식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편의점 도시락 시장 규모는 2013년에 780억 원과 비교해 2015년에는 1,300억 원으로 커져 2년 사이 70%나 폭풍 성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도시락은 집에 가져와서 혼자 일주일에 한두 번 점심때 먹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홀로 식사가 많은 선진국에서 간편식 시장이 완숙기에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가구 구조가 1, 2인 위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간편식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는 520만, 2인 가구는 499만으로 2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 53%에 달했고 특히 1인 가구는 1990년보다 5배가 늘었습니다. 이른바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유통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급식 시간이죠. 파주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이 학교의 영양사가 SNS를 통해 급식 메뉴를 공개했는데요. 돈코츠 라멘과 폭립, 차슈 등 급식에서 만나보기 힘든 메뉴부터 소재 햄버거와 떡갈비처럼 정성 가득한 메뉴까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인데요. 특히 빵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에는 응원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넣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학생들을 위한 특식을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가끔은 무리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더욱 열심히 메뉴를 준비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작업자 앞으로 빈 박스와 제품이 따로 멈춰서고 상품이 맞는지 확인한 뒤 박스에 넣으면 다음 단계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입니다. 냉동이나 냉장과 같은 신선식품은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다른 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제품별로 박스에 물건이 들어가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냉팩을 넣은 뒤 밀봉 뚜껑을 닫으면 포장 완료. 작업이 끝난 박스는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 트럭 앞으로 옮겨지고 물건을 주문한 고객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매출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 한 대형마트의 자료를 보면 온라인몰 매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현재의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업으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 대형마트는 물류센터 운영으로 하루 배송 건수가 30% 정도 늘고 당일 배송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배달되는 B2C 온라인 물류의 최적화된 설비와 장비를 통해서 국내 온라인 물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온라인몰 사업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정의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이른바 로컬 푸드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명품 농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2017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장터에서는 철원 5대 쌀과 나주배, 상주 곶간 등 전국 130개 시군이 인증한 농수특산물 2천여 품목이 판매됩니다. 전국 500개 전통시장도 내일부터 축제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조차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 그런 거. 그래 배추를 뭐 판지도 모르는데 뭐 안지도 못하니까 파마하고 말하면 안 되지. 자기들은 관심 없어. 특별히 뭐 행사할 건 없고 평상시 하던 대로 뭐 나아지거나 내 생활에 뭐 많이 저거 한 변화는 큰 변화는 없지만. 자, 이번 추석 연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기간과 겹치면서요. 유통업계는 최대 대목을 맞았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할인 행사와 재밌거리를 아주 다양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이 크게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로 인근 소상공인들은 이 손님이 없어서 울상이라고 합니다. 신은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쇼핑몰 입구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실내는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장도 보고 볼 것들 많다고 그래서 그냥 놀러 왔어요. 반값 스파, 80% 폭탄 세일 등 할인 행사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나들이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체험형 행사도 이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쇼핑, 관광, 문화 할인 기간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추석 연휴와 겹쳐 유통업계는 오랜만에 한바구음입니다. 금토일 3일 동안 보통 때 주말보다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2km 거리 재래시장에는 모두 남 얘기입니다. 옷가게, 식당 등 문을 닫은 곳도 부지기수. 영업을 해도 손님이 없기 일쑤입니다. 놀거리, 볼거리가 다양한 백화점이나 마트로만 쇼핑객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할인 행사도 하고 신용카드도 받고 다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손님들이 많이 늘지 않고 한 7년 동안 매출이 전체 매출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한 20% 감소한. 유통업계 최대 특수를 맞았지만 상인들의 체감도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어묵과 순대, 떡볶이.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먹방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건데 실상은 어떨까요?
2년여에 걸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성주 전통시장이 다음 달 17일 새롭게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성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성주 경산리 7,767제곱미터 부지에 건물 4동과 점포를 덮을 수 있는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해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 달 17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